소단원별 모의평가 1회 5-1단원 정읍사와 신년을 경영하여가 아니고 춘향전 5-2단원 춘향전의 1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3번까지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1, 2번에 5, 3번에 2. 지민아 좀 빨리빨리 채점문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좀 기다리는데 좀 마음이 조급하네. 자, 그 다음 4번에 4, 5번에 1, 6번에 4. 뭐 문제 있어요? 네. 그럼 계속 갈게요. 7번에 2. 문제 없죠? 저 문제 있는 척 하지 마. 자, 그 다음 8번에 1. 저기 지민아 빨리 채점을 하라는 게 답을 말하면 빨리 하라는 거지 기다렸다가 동그라미를 빨리 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죠? 자, 이제 좀 제대로 합시다. 자, 9번에 2. 그렇지. 그런 속도로 좀 해주면 좋잖아.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1. 좋아요. 틀린 거 없습니까? 잘하네요. 다음 2회입니다. 1번에 4, 2번에 4. 네, 뭐라고요? 1번에 4. 땡.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청자를 분명히 밝힘으로써라고 되어 있잖아요. A는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뭐 문제 있나요? 이게 살다간 백성의 애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요? 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일만 백성의 기름이요, 백성 눈물 떨어지고 원망술이 높았더란 말이 나왔잖아요. 비유가 구체적인 거예요? 비유를 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2번, 저 1번은 2번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눈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유 맞습니다. 2번에 4번, 3번에 2, 4번에 3, 5번에 1, 6번에 2. 말하기 전에 동그라미 치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7번에 1, 8번에 5, 그리고서 9번에 3, 10번에 잠깐만 재민아 나 지금 탑도 얘기 안 했는데 왜 동그라미 쳐? 이게 확실해요. 그럼 몇 번인데요? 1번. 1번입니다. 아이고, 실력자구나.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11번은요? 11번이요? 네. 이거 아마 이거 너무 4번이고요. 4번인데요. 12번은? 2번? 오, 다 맞았는데요? 기대 좀 해도 됩니까? 제가 수치하는 거 못했죠. 훌륭합니다, 진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답을 맞춰볼게요. 다 맞추고요. 일단 진도를 좀 나갈게요. 진도를 좀 나가고, 또 저쪽도 갈 때 여러분들 못 푼 문제를 또. 친구가 할 게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원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선생님이랑 물론 배웠지만, 한번 정리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있다. 알지? 나란 말씀이 등기계 따라 문자는 무슨 동의하니 나란 말씀이 등기계 따라 문자와 서로 상하기 아니하니 이런 전차로. 자, 이거 받으세요. 이거 이거 받으시고, 자, 오늘, 마참네. 자, 오늘 김래원한테 갖다 주시는 사람 누굽니까? 얘요. 영어 좀 해라. 내가 맨날 했잖아. 왜? 제 학생들 싫어하더니 말 놈이 아니라. 끝났, 지금 가위. 안녕하신가 봐요.
풀겠다. 자, 그리고 훈민정, 태성원이 훈민정 저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난입니다. 맞고 싶다고요? 자, 나눠드린 걸 보면요. 굉장히 분석이 잘 돼 있어요.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100점입니다. 싫어집니다. 내 앞에서 너무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내 거는? 아, 거기 있잖아, 밑에. 네가 밑에다 넣었잖아. 네? 그거 없는데. 내가 넣을 거야. 아닌데? 없는데요? 여기 넣어놨네요. 내 거를 네가 가져갔네. 왜 그래, 지민아. 지민이가 잘못했네. 인정. 미안하다. 그래. 자, 세종원의 훈민정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네. 나라이라고 돼 있죠? 네. 지금 글자가 있고요. 글자 왼쪽에 뭐가 찍혀 있어요? 어디요? 그 나라 할 때 라자 왼쪽에 뭐가 찍혀 있죠? 이거 무슨 점이라고 그러더라? 방점? 방점이 찍혀 있죠? 근데 나자 왼쪽에는 방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뭐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아니, 점이 없는 거를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평성이라는 거 안 배웠어요? 아, 평성이죠? 네. 그럼 점이 하나면 뭐예요? 점이 하나면은 경성이었나? 그런 건 없어요. 경성은 옛날에 서울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였지? 거성이라고 했죠. 어서. 자, 그럼 평성은 어떻게 소리를 내려? 아, 낮은 소리예요. 네. 그러면 거성은요? 높은 소리.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높은 소리. 나, 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옷이 붙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요 시옷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돼요? 그 조사. 네,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이 되죠? 조사. 네, 그래서 시옷은 관형격 조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 나라에 원래 히읗이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네. 원래 국가를 의미하는 나라에는 이렇게 히읗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히읗 다음에 시옷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히읗하고 시옷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히읗하고 기역은 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결합해서 어떻게 돼요? 키읔이 되죠? 그러나 히읗과 시옷은 결합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합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히읗이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다음 말 이렇게 읽거든요. 이 점이 왼쪽에 두 개가 찍혀 있어요. 요거 뭐라고 합니까? 상성. 상성이라고 하죠. 상성을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네? 세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 내려갔다 올라가. 낮았다가 높은 소리가 상성입니다. 말 이렇게 읽어요. 자, 말쌈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쌍시옷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쌍시옷으로 되어 있는 쓰기 방식을 뭐라 그래요? 네. 같은 자음이 두 번 나란히 쓰이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쌍자음 아닌데. 네? 거기 써있네요. 각자 명서? 각자 병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글자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그거는 비읍, 시옷 같은 거.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 아유, 미친놈 기회. 같은 걸 두 번 쓰면 각자 병서고요. 다른 걸 두 번 나란히 쓰면 그 푸드를 할 때도 그건. 네, 합용병서. 네? 합용병서입니다. 그래요? 너는 지금 어주장구를 말하고 싶었지? 그거. 자, 쓰기 방식으로서는 같은 걸 두 번 쓰면 각자 병서고요. 다른 걸 두 번 쓰면 합용병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 쓰기 네, 그러니까 표기의 방식이죠. 오케이.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 중생부 어렵지 않아요. 네. 중생부 다 맞아야 돼, 얘들아. 진짜 쉬워, 중생부가. 네. 자, 그 다음. 말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말쌈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까? 미. 이거 뭐죠? 궤도 조사 아닌가요? 아, 무슨 조사죠? 주택 주격조사죠. 주격. 현대 국어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이가. 이가가 있는데, 이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 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이 앞에가 뭘로 끝났어요? 모음. 아닌데 뭔 소리야? 저 뭐라 그러지? 자음. 양 자음으로 끝났죠? 여기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다음은 이게 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 규칙을 적용을 해야 이 형태가 나오니까 이어적기. 맞아요. 요 미음을 그대로 올려 쓰는 이어적기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나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높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높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둥빅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종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쓰려고 노력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요, 둥빅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동국정식 표기 중에 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딩빅 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는요, 거기 뭐라고 써있니?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부사격 조사입니까? 아, 근데 뭐냐? 이어주는 거. 아니.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비교.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죠.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자, 문자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데 지금? 네?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고요? 한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사마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띠가 이렇게 쓰여 있죠? 네. 요게 현대 국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통하지. 통하지예요. 그럼 통하지의 기본형 뭡니까? 통하다. 통하다예요. 그럼 사마따의 기본형 뭐겠습니까? 사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네. 여보 다르지 않습니까? 시은. 그렇죠? 지금 기본형은 치읓인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시옷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치읓 받침은 실제로 표기를 할 때는 받침으로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받침으로 나타나는 게 혹시 몇 가지인지 기억나세요? 8가지. 맞습니다. 기역, 니읒,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옛, 이음 이렇게 8개만 실제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읓과 시옷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치읓을 시옷으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활동성법. 예,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사마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 D라는 부분은 디귿과 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와 다르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경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가 대답 잘하네? 공부 좀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좀 해볼게요. 아, 자, 기대는 하지 마. 부담. 알았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 기대만 하겠습니다. 네. 자, 통하지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리을세가 현대 국어의 모모 이무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종속적 연결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차로, 자, 전차의 뜻이 뭐예요? 따다. 까닭으로. 지금 전차란 말 있어요, 없어요?
전차요? 예, 전차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예, 지금은 까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차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소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린. 현대국어로 뭐라고 해석해요? 어리석은 어리석은인데요. 지금은 어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 돼버렸어?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동이죠. 이동했죠. 그렇죠? 그 의미의 이동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답이 쭉쭉 나오니까 뭐 좋네. 그냥 뭐 설명도 쉽고 그냥 한번 수업을 한번 보람이 있긴 있구만. 자, 어리석은 백시영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의도적으로 형자를 썼을 때요. 한자음에서 받침에 들어간 이음이 조금 꼭지가 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건 옛 이응이라고요. 옛 이응은 받침 발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그래서 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백형 다음에? 백시영 2? 그러니까 주격부터 이가 붙어 있어요. 아, 네. 네,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현대국어에서는 니르고저처럼 맨 첫 단어에서 이 앞에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 않죠. 여자. 네,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르고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전히 니은이 있죠. 네. 어떤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두음법칙.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음법칙 X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배. 자, 여기가 중요해요. 네. 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배는? 바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를 붙이고 이어적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여기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대로 이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는요, 바, 가 이렇게 축적돼서 이가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네 자기의란 뜻입니다. 여기서 거기 제 밑에다가 자기의라고 쓰세요. 자기의 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주민이가 말했던 어두 자음군인데요. 다른 글자 두 개를 나란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합용병사의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받침에 쓰이지 않고 단어 첫머리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어두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비읍, 디귿이 돼 있고 원래 이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 형태는 현대국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뜻 다음에 목적격 교사를 붙이다면 현대국어에서는 뭐를 붙이는 게 맞습니까? 을을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앞에가 뭘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을을 붙이고요.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르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사자를. 근데 옛날에는 이거 말고도, 즉 앞에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이거 말고도 또 뭐를 생각해야 되죠? 요 체원에서 사용된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은은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 음성. 음성입니다. 아래 아랑 오가 양성이고요. 으랑 어랑 우가 음성입니다. 네. 여기 음성이 왔기 때문에 일단 음성의 형태로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응을 써야 돼요? 리을을 써야 돼요? 이응을 써야 되겠죠? 다만 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표기 방식이 필요하죠? 이어적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게 사슴이에요 사슴 이런 게 들어갔으면 이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알아? 목적격 조사요.
을. 아니 여기 양성인데 어떻게 을이 들어가? 를. 앞에가 자음으로 끊어도 을이 들어가. R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으면 위에 것 중에서 골라 쓰는 거고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밑에 거에서 골라 쓰는데 얘는 양성이니까 위에 것 중에서도 양성인 이걸 쓰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실제 쓸 때는 말 이렇게 쓰입니다. 아. 오케이? 자, 자기의 뜻을 싫어, 능히 펴디 여기도 지금 뭐가 적용되지 않았다? 구개와 적용되지 않았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능히 펴디 못할 놈이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놈과 이의 결합입니다. 이 놈의 뜻이 뭐예요? 사람. 이거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남자랑 네, 남자를 좀 낮춰보는 말이 돼버렸죠? 그럼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 이 놈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축소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어적기 사용해서 놈이가 되었습니다. 한이라 많다는 뜻이죠. 네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 줄에 있는데 이 네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을 써 있습니까? 나와 이의 결합을 써 있죠? 나 플러스 이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따지면 네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했고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자 윙처럼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지만 한자어에서는 동국정식 표기가 적용이 됐을 때 아까 우리 딩귀처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도 동정식 표기 일부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위라고 발음되는 한자로 소리는 나지 않지만 밑에 무슨 받침을 넣어버리죠? 이응 받침을 넣었죠? 옛 이응과 다르게 그냥 둥그라미 이응은 발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을 위하야라고 읽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음을 쓸 때는 초성과 중성과 중성을 잘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응을 받쳐 적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위하여 어여삐라고 돼 있죠? 요거 무슨 뜻? 예, 불쌍히 가엾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뜻? 예쁘다라는 뜻이니까 의미의 이동입니다. 자, 어여삐 여겨서 새로 스물 여기도 좀 볼만하십니다. 원순 모음화 적용되지 않았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죠? 스물로 쓰죠. 물. 이렇게 입술 소리 밑에서 의가 우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합니다. 원래 의는 평평하거든요. 근데 우로 동글잖아. 그러니까 입술이 동그래지기 때문에 원순 모음이 되는 것을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 이때는 스물이니까 원순 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바비? 네. 예. 28장 짱도 마찬가지야.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야. 소리 나지 않는 이응을 받쳐 적은 거야. 짜랄 맹가노니 만드니 사람마다 해야. 자, 이응을 두 번 같이 썼죠? 무슨 방식이라고요? 각자 병사고요. 수위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수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비읍 밑에 이응을 받쳐 적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연달아 쓰는 방식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 이거를 연서의 방식이라고 해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은 병서의 방식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건 연서라고 하고요. 이 연서의 방식으로 사용된 이 글자의 이름이 순경음 비읍입니다.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요.
읽을 때 v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수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순경은 비읍이 이 당시가 몇 세기예요? 15세기예요. 15세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있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비, 니겨. 여기도 이제 주음법칙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겨. 날로, 씀에. 요게 중요하죠. 자, 원래 기본 형태는 뿌스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사형 어미를 붙이고 싶어요. 현대 국어에서 쓰다의 명사형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명사처럼 됩니까? 쓴. 그렇죠? 미음을 쓰든가 또 하나? 아니, 현대 국어에서는 쓰기. 기를 쓰면 돼요. 아니면 뭐 얼다에 뭐 음을 쓰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이 예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먹다라고 먹음 이런 식으로 미음이나 음이나 기를 붙이는 음기를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15세기는 기가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죠? 옴 또는 음을 붙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앞에 써있는 요게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니까 어떤 걸 써야 돼요? 음을 써야 되겠죠? 이게 결합해서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음성이니까 뒤에 오는 조사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음성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어적기까지 해서 수, 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대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어두저항분 사용됐죠? 명사형 어미 사용됐죠? 모음 조화 확인할 수 있죠? 이어적기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대 내기 너무 좋습니다. 자, 사용하는데 편안, 동정식 표기죠? 편안히 하고죠? 스타라미니라 스타라 플러스 이 플러스 니 플러스 라 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어적기 돼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정어제 후미정을 해봤습니다. 알만합니까? 네, 좋아요. 자, 지금 몇 분인가 한번 볼까요? 8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조어제 후미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소화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번을 폈습니까? 자, 소화번에는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인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유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1번이 뭡니까? 효도. 맞아요.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학원에도요, 중세 때 국어긴 합니다만, 얘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아까 세조어제 후민정음은 몇 세기? 15세기. 얘는 몇 세기? 기억 잘하네. 16세기죠. 공제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플을 봤더니 공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를 봤더니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X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응? 제가 뭐? 받침이 없어요. 훌륭한, 진짜. 야, 나 너무 기대되네, 이번 성적이. 지금 보시면, 실제로 공자는 이렇게 잘하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5세기 중세 국어였다면, 여기에 이음이 들어갔어야죠. 음가가 없는 이음이 들어가서 동국정식 표기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얘는 16세기가 되면서 이음이 떨어져
나왔어. 이응이 없어. 안 붙여. 그래서 16세기에는 동국정식 한자로 표기를 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응은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붙었어요? 그대로 이가 붙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붙어있죠? 여전히 주격조사는 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증자 다려, 다려는 누구누구에게 닐러,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음 법칙 X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닐러 가라샤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끊어적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세요. 끊어 적은 거예요. 15세기에는 끊어 적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00% 이어적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어적기만 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중세국어에서부터는 끊어 적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게 중세국어, 15세기 중세국어였다면 어떻게 써 있어야 돼요? 가, 라, 사, 대 이렇게 써 있어야겠죠? 혹시 학교에서 주체넘김 선언어미를 배웠을까요? 필기도 열심히 했네. 딱히 주체넘김 선언어미를 배우지 않았네요. 선생님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닐러가라다네. 몸, 이며, 얼굴, 이며, 머리털, 이며. 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며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끊어서 읽은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뭐죠, 이 분위기? 분철표기. 읽은 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 분철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분절. 나눈 거? 나누다? 모르겠다. 지민이 아니? 끊어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적기예요. 이어적기였으면 모, 미, 며 라고 쓰여있겠죠. 분철표랑 끊어적기가 같은 거라고. 네, 같은 겁니다. 네. 끊어적기는 우리말이고 분철은 그거를 한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거의 연철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연철이 이어적기예요. 분철이 끊어적기고요. 자, 몸 이며, 얼굴 이며. 자, 여기도 이제 끊어적기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얼굴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몸. 네, 형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디를 뜻하고요. 형체는 피규어입니다. 전체. 네, 이게 전체적인 모습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얼굴은 지금보다 범위가 어땠어요? 많이 컸죠? 네, 많이 컸죠. 그럼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자, 머리털 이며. 여기도 봐봐. 머리 다음에 원래 히읗이 종성 받침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히읗 다음에 티읕이 왔지? 그럼 히읗과 티읕이 결합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렇기 때문에 히읗이 안 보이는 것뿐이야. 우리가 봐라. 자,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아니야. 이 신체 부위 이걸 뭐라 그래?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발은 발가락이죠? 자, 밥 먹을 때? 숟가락. 이렇게 했는데 왜 숟가락이라고 하지? 젓가락이고, 자, 이렇게 하면? 숟가락. 숟가락이죠? 자, 가락이라는 말이 붙으면 길쭉한 거, 뭐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 나는 길쭉한 건 머리카락이라고 안 하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라는 이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읗, 종성칭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가락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히읗과 기역이 결합해서 키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머리털이며 살한.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게 똑같잖아. 봐봐. 현대 국어의 살은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냐면, 살은 살이야. 근데 그 다음에 보조사 은이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서 자음? 히읗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지?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살이라는 것이 원래 뭐였다? 이 당시에 살은 어떤 단어였다? 아니 얘들아
짝이 없던. 자, 좋아. 이렇게 하자. 네, 저 히읗 붙어서 나온 것 자체가 살 아니에요? 한 단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아, 이런 걸 뭐라 그러냐고. 아까 하려고 아니. 네? 네? 이게 히읗 중성 체현이라고. 그래서 요 다음에 보조사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자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요렇게 오고요. 여기가 지금 양성모음이네요. 그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양성모음 이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와요. 현대 국어와 다르게 현대 국어는 은하고 는으로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안하고 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양성이니까 양성이 온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원래 히읗이 있었다고요. 원래 살이. 그래서 히읗 중성 체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 히읗이 위로 올라가는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살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참치 좋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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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참치 캔. 아니요. 네. 그 원래 그 동원이 유명하다는 참치는 거기 뭐라고 써요? 동원 참치 살 폭이라고 써있죠? 이게 원래 살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거기에 고기가 결합해서 고기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네.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히읗 중성 체현입니다. 바로 여기 살, 이게 히읗 중성 체현이라는 거. 자, 살은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아, 부모스키. 네? 부모스키요. 아, 부모 새끼가 아니고요. 아. 네, 부모스키. 부모 깨예요, 깨. 이 깨가 여러분들, 아, 니네 아직 안 배웠구나. 혹시 학교에서 이거 객체 높임이라고 배웠니? 그냥 뭐 아, 그래요?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기억이 안 나. 이게 지금, 내가 필기 안 했나? 그냥 깨라고 먼저 하는데. 근데 이거는 너 배웠어? 기억이 안 그럼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 이거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줬다.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머니께 깨로 바꾸고, 여기를 어떻게 바꿔요? 드렸다. 드렸다로 바꿔야 돼요. 자, 그냥 듣기만 해보실 건데. 애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애자가 들어갔다? 그럼 이 문장 성분은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 아직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니고 기말고사 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애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11시 에, 학교에, 나에, 게, 어디에서 다 애자 들어갔죠? 이런 애들 다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는 그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깨로 바꾸고 특수한 어휘를 써야 이 대상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쓰면 객체 높임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부모스키의 스키, 요게 지금 현대 구의 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라는 것이 실현되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부모스키, 박자, 온, 여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니? 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받은 것,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받자 온 것, 이게 이제 지금의 받은 것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우리가 봐봐. 엄마가 집으로 오다 라고 하면 안 돼. 여기다 뭘 넣어야 되니? 오신다. 시라는 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아마 기말고사 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어머니께 받은 것 하면 전혀 높음의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뭐를 썼냐면 이거를 썼습니다. 받잡은 것. 네, 받잡은 것.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야 어머니께,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어적기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쓰여 있어야 되냐면 받, 자, 비읍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양성이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순경 비읍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받자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있지도 않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순경 비읍이 16세기에 이르러서 둘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오나 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였죠? 양성이니까 둘 중에 뭘로 바뀌어요? 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이다. 순경은 비읍이 16세기에는 사라졌다라는 거, 오나 우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가 받자 온이 되는 겁니다. 순경은 비읍 자체가요? 예, 순경은 비읍 자체가 오나 우로 바뀌거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받자 온 것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자, 받자 온 것이라 여기는 이어적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중세국어는요 15세기는 거의 다 이어적기고요 16세기부터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합돼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며 몸이며 머리털과 살을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뭐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히 헐례에서 상해오디 상하게 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경하면 안 돼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어간이면 명사형으로 만들려면 뭐를 붙여야 돼요? 아니, 중세국어 때 뭐를 붙여야 돼요? 명사형으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기는 나중에 옴이 들어가야 되잖아. 얘가 양성이니까 옴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아니, 홈. 그리고 끊어졌게 되어 있죠. 이. 아니, 홈이. 효도의. 자, 반대쪽에서 사용됐고요. 비르소미오 중요합니다. 자, 비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단어와 현대국어의 시작하다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그럼 얘를 명사형으로 만들려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하기 또는 시작함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비르다까지가 어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도 명사형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명사형어미는 둘 중에 하나 그랬어요. 옴 또는 um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뭐가 붙는 게 원칙이에요? um이 붙어야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이어적기에서 비르 숨이 되어 되겠죠?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비르소. 비르소미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너졌다? 모음조. 모음조화가 무너졌다. 그래서 명사형음이 운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옴이 사용됐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니네 입장에서도 수미보다는 소미가 낫잖아. 김수미보다는 전소미 아니야? 내 개그가 통하지 않는 건가?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입꼬리가 1mm도 올라가지 않는 건가요? 아, 정말 대단한 웃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 요즘 니네 나이에 전소미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지? 전소리가 뭐예요? 아, 누구니도 모르는구나. 옛날에 푸드스 101에서 IOI 1등 안에 있잖아. 알긴 하네. 아, 몰라. 릴스 많이.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릴스 봤어요. 아, 근데 별로 좋아하는 애들은 없나 봐. 야, 요즘 니네 나이 때는 좋아하는, 누구 좋아하냐? 가수 중에서. 뉴진스. 아, 역시 뉴진스입니까? 저 뉴진스 안 좋아해요. 그럼 너는 누구야? 블랙핑크죠. 아, 블랙핑크 조금 위잖아, 이제. 아니, 급이 다르죠. 아, 급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위. 나이대를 얘기한 거야. 20대인데? 아니, 뉴진스는 10대도 있잖아. 아, 너무 어리죠, 그거. 니네랑 나이 같지? 네. 혜인인가? 아니, 한승을 어리고. 한이였나? 중삼밖에 안 돼? 그래? 아니, 한승 어려요, 맞아요. 그렇게 어려? 나는 이제 고등학생 된 줄 알았네. 난 사실 걔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알았다, 처음에. 노안이네. 난 처음에 내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 우리 민지가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민지가 제일 나이 많아. 안 물어봤다고? 자, 다음. 자, 몸을 끌어주게 되어 있죠? 세워. 도를, 이것도 봐봐. 목적격 조사가 이게 왔잖아. 원래대로 하면 이게 오면 안 돼. 뭐가 와야 돼? 리을하고 이거. 그렇지, 도랄. 이게 와야 되죠? 도랄.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 써. 네, 어수정은 생겼고요. 두모랄. 여기는 좀 잘 돼 있네요. 현디어케. 구개어만 안 돼 있죠? 홈이, 이거 명사형 전사음이 사용됐고,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효도의, 관해주사 사용됐고요. 마참이니라, 여전히,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만합니까? 네? 네? 할만하냐고요? 할만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자, 용비 요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 요청가 바로 뒷점이 있죠? 네. 자, 불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5세기 중세국어예요. 15세. 네, 15세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15세기와 16세기를 이제 비교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15세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불휘라고 되어 있어요. 불휘가 현대국어에서 뭐예요? 뿌리죠? 뿌리. 자, 근데 지금 현대어 풀이를 이제 보시니까 뿌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주격조사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현대국에서는 가를 붙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불비. 얘는 일단 자음으로 끝나진 않았죠. 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냥 뿌리가 하나 더. 아, 여기가 이를 하나 더 붙인다? 그거 아니었어요? 응,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어? 뭐야? 몰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라말 쌈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체연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붙이고 이어주게 하면 되죠. 네.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그냥 붙이면 돼요. 짝대기 하나 붙이면 되죠. 네. 얘는 모음으로 끝날 때는 짝대기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글자는 없어요. 그냥 안 적는다 그랬나? 안 적어요. 맞다. 그래서 제로 주격, 안 붙입니다. 그래서 주격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를 붙이고 이어듣기를 하면 됩니다. 몸으로 끝났을 때는 이만 붙이면 되지만 이렇게 붙일 수 없을 때는 그냥 안 붙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주격자 행태가 나와요. 네. 자, 뿌리가 깊은. 자, 뭐가 생겼죠? 이어서. 이어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15세기라였다고요? 네, 이거 15색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변청에서 중요한 거 나왔어요. 난간. 남간이죠. 자, 현대국어에서 나무를 뜻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국어에서 나무를 뜻하는 것이 이 중세국어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보조사의 형태가 이거랑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뭐를 쓰냐인데요. 어쨌든 둘 다 무엇으로 시작하는 보조사예요? 뭘로 시작하냐고요? 자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 나무는 좀 특이한 단어예요. 자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잖아요. 네. 형태를 바꿔요. 네. 이 뒤에 있는 미음을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기역을 붙여요. 그리고 오를 버립니다. 그래서 남 이게 되는 거예요. 남.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어쨌든 모음은 양성이죠. 네. 그럼 이제 1번, 2번 둘 중에 뭐가 와야 돼요? 1번. 1번 와야죠. 그래서 얘랑 결합이 됐더니 아하. 이어졌기에서 이 형태가 나왔더라. 오케이. 이건 중요합니다. 오케이. 나무. 기분력이 나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기역 고경체원이라고 보이십니까? 고경. 네, 기역 고경체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돼요. 아까 우리 뭐 봤었죠? 기역 종성 체언 이것처럼 얘도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신났어요? 예? 기분 되게 좋은 건가 오늘? 아니. 아이, 주민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가 작년 11월에 나를 봤나? 11월부터? 모르겠습니다. 12월인가 어쨌든 작년부터 봤지? 저 혼자 말 많아요. 근데 그때는 여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랬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걔네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기빨려서 그래. 그건 나도 인정. 나도 요즘도 계속 기빨리고 있거든. 아, 선생님도 말이 많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요? 네? 내가 말이 적은 편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수업을 되게 신나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하시죠. 선생님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MBTI가 뭐로 시작할 것 같아? 이. I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INFP. 아이, 내가 무슨 INFP야 아니에요. 이. I라고. 이. ISFP. ISTP. 아니 멍청한 ISFJ잖아. ISTJ예요. 맞아. PD. 그렇게 안 보이죠? 수업할 때만 이렇게 수업합니다.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나 근데 이랑 알밖에 몰라. 어쨌든 그래서 기가 많이 빨려요. 작전 용어는 기운이 없어. 막 그냥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바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윈드, 바람. 양성이죠? 네. 그럼 조사가 뭐가 와야 돼요? 양성. 양성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어적게 있습니다. 바람에. 바람에. 자, 바람에 아니 밀새. 밀새. 네, 자, 미다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네. 근데 거기에 리을새가 들어갔어요. 우와. 움직임으로 라는 뜻입니다. 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아니 흔들림으로, 곧이라고 되어 있죠? 곧. 이 곧 무슨 받침 썼습니까? 지읒. 지읒 받침 썼어요. 네. 그럼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거잖아요. 뭐요? 정정선거. 팔종선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요. 팔종선법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팔종선법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요? 지읒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진짜? 시옷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 왜 그러냐? 이거 용비어총각 누가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종이 만들었죠. 네. 세종이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글자의 원칙을 자기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의도가 들어가냐면 원래 팔종소법을 적용하면 시옷을 쓰는 게 맞지만 얘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의 기본형은 이거고 이거는 우리가 종성, 부영, 초성이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거기. 네. 처음 들어봐요. 이거 학교에서 한번 필기 볼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학교는 학교에서 한거 외에는 안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뭐 좋습니다. 예, 팔종소가 사용하지 않았다. 요것만 지금 써놨으니까 그럼 저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종성이 받침이죠. 네. 부용이 다시 썼다. 초성은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세종이 자음을 만들었죠. 초성을 만든 거예요. 중성을 만들었죠. 모음을 만든 거예요. 종성은 따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죠. 초성을 그냥 다시 한번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꽃 피었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 it's good 아니 그 good의 의미를요. 그렇죠. 이렇게 좋다라고 썼습니다. 기분 좋다 이렇게 했다고요. 비웃음? 뭐죠 그 웃음? 일본인 같아. 기분이? 자, 그래서 걔는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연결음이 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어졌기 해야 되잖아요. 디오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귿과 이모음 개형이 만났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이 좋고 여름. 이 여름은 서머가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 하나니. 자, 여기 하다는 무슨 뜻? 많다.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자, 샘이에서는 이어지게 생겼죠? 네. 깊은. 여기는 이어졌기. 물은. 요거 아까 우리 세종문제 풍경에서 봤던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워터를 옛날에 어떻게 썼어요? 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가 와야 돼요? 물. 아니. 그 목적격 조사 한 글자만 말씀하시면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아니 목적격 조사가 뭐야? 우리 현대분의 을이 목적격 조사잖아. 아니 주격 조사가 2고요. 목적격 조사는 현대구에서 을과 를이라고요. 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을이 들어가야죠. 일단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음성이니까 음성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적기가 됐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이제 뭐야? 왜 여기다 내가 목적격을 쓰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네? 왜 목적격을 썼어? 보두사를 써야지 이놈들아. 네. 음성이니까 이걸 써야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네. 실수하지 마.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어졌게 돼서 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워터잖아요. 워터인데 지금의 형태랑 다르죠. 지금 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물 이렇게 했죠. 이거 뭐라고요? 원숭모모가 안 됐다. 그렇죠. 훌륭하네. 자, 물은 가말에 가말, 가뭄이고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부사격 조사가 사용될 때 모음조화 잘 지켜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네히. 이것도 보세요. 희우 좀. 그렇지, 봐봐. 내라는 게 이제 시냇물 할 때 그 내야 돼. 그 내에다가 주격조사를 붙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래 이런 형태였다면 주격조사를 붙일 수 없어야 되잖아. 근데 원래 얘는 밑에 종성 부분에 히읗이 있었던 거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이어적기를 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내히가 되었다. 오케이. 얼마나 쉽냐. 얘들아, 문법만큼 쉬운 게 없어. 동의하지 않는 저 얼굴을 봐. 네. 봐봐. 문법은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투자를 해. 네. 그러면 끝이야. 문학은 1시간을 투자하는데 계속해야 돼.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뭐? 모든 어쩌라고?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걸 망하고 문학은 몰라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해야죠. 문학은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어요. 문법은 공부하다가 안 틀려. 오. 자, 내가 이루어져 발 아래 바다에 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비어처가를 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세종의 아빠가 누구예요? 태종. 아니 태종 맞습니다. 태종다. 그럼 태종이 이름이 뭐예요? 이방원. 이방원이죠? 이방원 아빠 누구예요? 정종. 태. 아니 이성계. 이성계죠? 아. 이성계가 태조예요. 에이. 정종이 세종의 큰아버지야. 아. 그리고 이방원이 자기 아빠야. 어려워. 역시 한국. 아이, 몰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성계는 조선을 세웠지만, 고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놈이야? 나쁜 놈. 그렇지. 고려라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지 나라를 세웠잖아. 네. 나쁘게 말하면 반역자란 말이야. 자기 할아버지가 반역자면 돼?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이란 나라는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다. 조선은 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꽃이 많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초가 튼튼해서 문화가 융성하다.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유서가 깊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점점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간 자기 합리화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인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1번 나오죠? 새 왕조의 정당성 부각. 그리고 2번. 훈민정음을 일단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12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비어천가가. 그러니까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다 끝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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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아까 우리 하던 거 있죠? 요거 마무리 안 했으니까 이거 하고 계세요. 몇 번까지요? 정읍사 19번까지요. 아, 거기까지 좀. 네. 네. 자, 공부도가 8번. 8번에 3, 9번에 4.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리을을 보시면 가신님을 어이할고, 이 가신님이 어떻게 홀로 남아있는 화자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상대방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는 너무 좋아요. 가장 거리가 먼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왜 둘 다 멈춰있죠? 자, 2번은요. 냇가에 해오랍이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어여 무슴하려느냐? 한마디로 이 해오라기를 이제 백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물고기를 먹으려고 염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물에 있으니까 그냥 좀 잊어버리면 어떻겠니? 라고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이별과 전혀 관련이 없죠. 오케이. 되게 쿨한 척 하는데요. 자,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에 O, 12번에 사랑과 이별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거든요. 그럼 보편적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들어갑니다. 보편적 정서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13번에 4번, 15번에 1번. 왜 둘이 똑같이 틀리죠? 모르겠는데. 설마 뭐 의도를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자, 15번의 꾀꼬리는요,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꾀꼬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미안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보면서 쟤는 갈 수 있는데 나는 갈 수 없구나 라고 대비되는 자연물. 이 꾀꼬리는 즐거운데 나는 외롭다. 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의 5번이고요. 17번에 4번, 1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오, 잘 맞추네요. 이거 어려운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래 뒤쪽도 답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맨 뒤까지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돼요. 네. 청산별까지 다 풀어오시고 숙제 하나 더. 최종 컷은? 오늘 오늘 드린 프린트 뒤쪽을 보시면은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네, 요거를 지금 총 3회까지 있는데요. 2회까지만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기 2회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죠. 합의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뭘 합의를 해? 승낙. 아니, 이것도 내가 하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말에 승낙을 해. 뭐 승낙 안 하면 뭐 안 할 거야?